안녕하세요. 군의 촬영 방법에 대해 발표할 디반 2020-3698 황서영입니다. 먼저 제 발표의 목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의 촬영의 목적, 두 번째로는 군의 촬영 전 기본사항, 세 번째로는 군의 촬영 시 유의사항, 네 번째로는 군의 촬영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의 촬영의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촬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환자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진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치료 전후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생길 수 있는 의료 분쟁 시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학술적 및 마케팅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의 촬영을 합니다. 군의 촬영 전 기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전 준비입니다. 촬영 전 립스틱이 진한 분들은 화장이 번질 수 있으므로 립스틱을 살짝 지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촬영 전 입술 주변에 바세린을 도포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필수적입니다. 리트렉션을 할 때 입술이 건조하거나 작은 분들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바세린을 먼저 발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세린을 발라드리도록 합니다. 리트렉털 사용법입니다. 리트렉털 사용법 미숙 시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리트렉터가 사용하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합니다. 입술이 말리거나 촬영 중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지합니다. 잡아당기는 힘과 방향을 정확하게 조절합니다. 측면 촬영 시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찍으려는 순간 당겨서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치아 부위 연조직을 가능하면 치아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당깁니다. 리트렉터에 물기가 묻지 않은 상태로 촬영합니다. 미러 사용법 관리법입니다. 미러 촬영 시 촬영하려는 치아와 미러는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여 치음부나 치아가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교환면 촬영 시 교환면과 미러가 45도, 미러와 렌즈가 45도를 이루게 합니다. 미러 관리법은 촬영 후 세제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건조시켜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용집에 넣어 보관합니다. 거즈나 페이퍼 타월 등으로 닦으면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명성 환자의 경우 가압 증기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되도록 표면 소독제 사용을 금합니다. 이유는 미러의 알루미늄 성분과 표면 소독제의 염소성 성분이 화학 반응하여 미러에 침전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촬영 전 체크 사항입니다. 먼저 카메라 세팅 상태를 확인합니다. 메모리 칩 확인, 카메라 온, M 모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체어는 최대한 아래로 내립니다. 피사체와 촬영자 간의 거리를 최대한 여유 있게 둬야 렌즈 줌인으로 구조를 조절하기 용이합니다. 만약 환자의 체어가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을 경우 렌즈의 조절만으로 찍고자 하는 치아의 범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군의 촬영 시 넓은 영역으로 찍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진료 시는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진을 수정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구도를 맞추고 불필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찍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의 촬영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군의 촬영 전 기본 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전 립스틱 또는 립글로즈를 지우고 촬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촬영 전 환자분 입술에 바세린을 발라드립니다. 바세린을 도포하지 않고 리트렉터 사용 시 입술이 찢어지는 일이 빈번하니 꼭 유념해서 발라드리도록 합니다. 리트렉터 사용 시 환자분 입술이 닿는 안쪽 면에 3웨이 시리즈로 물을 분사하여 최대한 부드럽게 연조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구강 안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이물질이 많을 경우 물가글을 한 후 촬영하도록 합니다. 턱관절이 안 좋은 환자분의 경우 무리해서 촬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명 환자의 경우 사용한 리트렉터, 미러 등 기구는 철저하게 소독하도록 합니다. 리트렉터는 가압 멸균용일 경우
오토클라이브로 소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표면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합니다. 이때 미러는 세제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 후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미러의 표면 소독제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러의 표면 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미러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과 표면 소독제에 있는 염소 성분이 화학 반응하여 미러에 지워지지 않는 침전물을 생기게 하여 못쓰게 되니까 꼭 주의하도록 합니다. 촬영 포지션은 체어는 최대한 붙어서 바닥 쪽으로 내리고 촬영하고 상악 촬영 시에는 헤드레스트는 뒤로 젖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하악은 뒤로 젖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러는 사용 후 기스가 나지 않도록 세척 후 바로 용집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사진은 사진 편집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찍어야 합니다. 다음은 군의 촬영 방법입니다. 먼저 정면 촬영입니다. 사진은 정면 촬영 방법을 나타낸 거고 초점은 중절치 교환면 중앙에 두고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 시 네모 부분을 중절치 교환면 중앙에 두고 셔터를 반쯤 누르면 띠딕하고 소리가 나면서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교합 평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좌우 구치부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이때 제2대구치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1대구치까지는 무조건 나오도록 합니다. 리트랙터는 15도 후상방으로 교화면을 따라 당기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측면 촬영입니다. 초점은 상악 송곳니 팁에 두고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 시 네모 부분을 상악 송곳니 팁에 두고 셔터를 반쯤 누르면 띠딕하고 소리가 나면서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교합 평면은 수평, 위, 아래 기울여 찍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편 중절치가 살짝 보이는 정도로 촬영합니다. 상악 제1대구치 근신면이 보이도록 리트랙터는 15도 후상방으로 교환면을 따라 당기도록 합니다. 사진은 측면 촬영 방법인데요. 위쪽은 좌측, 아래쪽은 우측 촬영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교환면 촬영 방법입니다. 초점은 소구치 교환면에 두고 촬영하도록 하고 사진 촬영 시 네모 부분을 소구치 교환면에 두고 반 셔터 초점 후 가운데로 이동하여 촬영합니다. 소구치 교환면에 수직되게 촬영하며 상악은 설측면이 나오게, 하악은 순축, 설측 같이 나오고 절단면이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이때 교환면이 틀어지지 않게 미러 포지션에 유의하며 구치부는 최소 1대구치까지 나와야 하며 가능한 구치부가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이때 무치악인 경우 상악 믹실러리 튜버로시티, 상악 결절, 그리고 하악 후구치 상각까지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하악 교환면 촬영 시 큰 혀로 인해 치아들이 가려질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거울 뒤쪽으로 혀를 위치시켜 방해받지 않도록 사진 촬영하도록 합니다. 교환면 촬영 방법 사진이고 위쪽은 상악, 아래쪽은 하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오발제 촬영 방법입니다. 초점은 중절치 전단연에 두고 촬영하고 반대편 중절치가 살짝 보이는 정도로 촬영하도록 합니다. 송곳니까지는 촬영해야 하므로 안전하게 속옷치까지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로 오벌바이트 촬영 방법입니다. 초점은 중절치 절단면 또는 순면 가운데에 두고 촬영하고 이때 아랫입술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을 합니다. 또한 송곳니까지는 촬영을 해야 하므로 안전하게 속옷치까지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 시청입니다. 환자의 이 머리 고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론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다 알고는 계세요. 근데 촬영실 안에 들어가면 각도나 콘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다 세팅을 해놨는데 머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팅이 안 돼서. 그래서 유튜브에 보셨으면 대표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MJTV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광고를 미리 맞춰놔라. 촬영하는 부위를 미리 콘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필름을 삽입을 해야지 무조건 아세요 필름을 넣어놓고 조사각도 맞추고 머리 맞추고 이러려면 손가락 유지하려면 이미 또 그 시간이 환자한테는 많은 힘든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의 두부 고정, 그다음에 교환면, 그리고 수직각도, 수평각도,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임상에서 일을 해보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촬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무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것도. 하지만 마지막에 환자의 입장에서 촬영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촬영을 하면 아, 내가 잘 찍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환자의 이제 머리 고정이에요. 머리 고정은 알고 계시는 대로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중 시상선과 수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처럼 반듯하게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마지막 결과의 그 상황을 보면 머리가 저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직선 중요하죠. 정중시사면이 바닥과 수직되게 위치시킨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환면인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왜 하악 촬영할 때는 턱을 들게 하고 그리고 상악 촬영할 때는 턱을 내리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네, 그 이유는 바닥과 평면, 그러니까 입을 벌린 상태 한번 보세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입을 다물었을 때 말고 입을 벌리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교환면하고 바닥하고 평행이 되지가 않아서 턱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닥하고 평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아 했을 때 아 올라가니까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턱을 내리는데 자 그러면 턱을 내릴 때 어때요? 머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정중 시상선과 수직이 되는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 다음에는 교환면에 바닥과 평행한 그리고 상악에는 비익과 이주선이 바닥과 평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하악은 이주와 구각을 연결하죠. 자 선생님들 구각 아시죠? 구각 입고리 네, 입고리 자 비익은 콧방울 여기 콧방울 네. 자 이주선은 어딥니까? 귀긴 한데 귀에 이 볼록한 볼 나오는 거 있죠. 볼록한 여기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네. 요 볼록한 이 부분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상악 같은 경우에는 비 콧방울하고 귀 이주하고 연결된 선이 바닥과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해 주시고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들고 하는 것들을 상악 하악 촬영할 때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지 그 상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수직 각도는 상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양의 각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악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가 되니까 마이너스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상악의 중절치는 우리가 비첨 콧끝의 중심방사선, 콘의 중심방사선, 입사점을 그 부위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콧방울. 그래서 상악은 볼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악은 치아를 입을 벌리면은 좀 보이는 편인데 위에 상악은 볼 쪽에 다 가려져 있어서 저희가 다 들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을 찾고 이 입사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각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첨은 코끝이에요. 자 그러면 견치는 콧방울에 입사점이 가야 됩니다. 콘의 중앙에 중심 방사선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구치는 동공, 눈동자의 아래로 내려오는 선과 그다음에 콧방울, 비익과 아까 설명드린 이주선이 연결된 선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구치는 외안각, 눈고리를 얘기해요. 아이라인의 고리가 아니고 눈고리. 아이라인 이쪽까지 막 그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이라인이 끝이 어딘가 막 이 정도로. 그래서 외안각과 보시면 비익과 이주선이 만나는 그 점. 그래서 이 정도의 대강 얼굴의 모양에 따라서 그 치아의 형태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입사점대로 콘을 맞춰서 중앙에 그 점이 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수직 각도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점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상악 이제 어렵지 않으시겠죠? 상악은 입사점을 찍으면 우리가 수직 각도가 양의 각도로 나오니까 보시다시피 절치, 중절치와 측절치 우리가 플러스 45도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도, 35도, 25도. 이 각도는 이미 배우셔서 각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부위의 점을 각 각도를 적용하시고 찍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악을 볼게요. 하악은 아래 턱의 하연을, 아래 턱 이 라인을 보시면 라인의 위쪽에 상방에 3cm를 얘기하시면 돼요. 절치는. 자, 그러면 견치는 어디로 붙이십니까? 콧방울과 하악 하연의 3cm. 턱의 모양이 따라 다르죠. 사각턱, 계란형, 뭐 둥근형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따라서도 치아의 형태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소구치는 동공 하방선과 하악 하연 상방 3cm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대구치는
아까 하악, 상하계 설명드렸는데 외양각. 외양각에서 쭉 내려와서 그냥 하악 하연의 3cm 위에 상방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요 점대로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중심방사선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하악은 우리가 음의 각도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15도. 견치는 더 밑으로 들어가요.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5도. 거의 이렇게 촬영을 하죠. 수직 각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머리의 위치를 잘 고정시켜 놓고 교환면을 평행하게 맞춰 놓고 그리고 입사점을 제대로 조여 놓고 관구의 위치를 붙여 놓고 그리고 수직 각도를 정확하게 재주기만 해도 우리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필름을 위치할 수 있는 어떤 적용하는 기술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평각, 수직각, 중심 방사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평각도는 옆으로 움직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옆으로 관구가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중절치의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은 0도지만 인접면을 향해서 수평각도를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치 근심부 같은 상악에서는 거의 60에서 75도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옆으로 그리고 소구치는 거의 7, 80도. 그래서 이런 각도의 중요성이 수평 각도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평 각도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중심 방사선이 인접한 면에 평행하도록 조사하는 게 중요한 각도를 얘기를 하죠. 자, 다음은 이제 필름의 위치인데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필름을 넣는 것도 우리가 앞에 쪽 전치에서 들어가는 거를 세로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뒤쪽에는 가로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조금 또 잘못 이렇게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서 항상 3mm 정도가 띄워줄 수 있게끔 디지털 센서도 그래야지 치아가 정확하게 위에 닿지 않게끔 해서 진단을 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발표의 출처는 네이버 유튜브고 지금까지 대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